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시바 시게루 신내각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일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영상 브리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10월 1일에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입니다. 음, 9월 27일에 있었던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뒷부분에 별첨의 형태로 분석을 해 놓아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되었나를 좀 살펴보고 다음 외교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로, 다음 총리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라고 물었을 때 항상 1, 2위를 차지하던 인물이었는데요.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비주류였고요. 국회의원들, 같은 동료 의원들한테는 지지가 높지 않아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까지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던 상황에서 3파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총 후보가 9명이었는데요. 그중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 대신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 대신과 3파전을 벌였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어, 다카이치 사나이와 결선 투표에 올라갔고 그리고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선 투표에 올라가서는 다카이치 사나이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하면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고이즈미 신지로가 선거 운동 기간 초반에는 굉장히 어떤 세대 교체, 그리고 혁신, 개혁, 본인이 내걸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는 결착이었는데요. 이러한 좀 뭔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5일에 걸친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토론회를 거치면서 아직 좀 준비가 부족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어,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다가이치 사나이와 이시바 시게루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강성 보수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경 노선에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 부분도 역시나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내의 소극적 지지로 이시바 시게루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를 끝나고 나서는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고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강성 노선이다 보니까 강성 보수, 강경 노선이다 보니까 선거에서 중도층 혹은 무당파를 흡수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온건 보수로 분류가 되는 이시바 시게루가 더 나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였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번에는 파벌 해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진 그 첫 번째 선거였는데요. 파벌의 영향력은 사실은 표면상으로는 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파벌을 해체하지 않았던 아소타로 전 총리이자 자민당 부총재이죠. 그 아소타로의 파벌, 아소파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굉장히 주목이 됐었습니다만 나머지 파벌은 있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속력이 높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를 중심으로 하는 스가 그룹이 있었고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파벌은 해산은 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파벌보다 결속력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룹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던 상황이었는데 스가 같은 경우에는 고이즈미 신지로를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고이즈미가 결선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시바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기시다 전 총리죠, 이제. 기시다 전 총리가 투표 당일에 다카이치와는 정책적인 노선이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시바로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표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의원표를 움직일 수 있는 중진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시바를 지지하는 중진들이 좀 더 다카이치보다는 많았다. 그리고 그 여러 국회의원 표를 움직일 수 있는 중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이고요. 사실 3년이라고는 하지만 이 3년을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앞으로 있을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신 내각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3년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번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아베 총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가장 길게 했죠. 7년 8개월을 연속으로 재임을 했는데요. 만약에 계속해서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지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시바 또한 장기 집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시바 총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민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든지 전쟁 책임을 언급하는 등 기존보다 다른 좀 자민당의 주류파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어,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의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터부시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비핵 3원칙, 핵을 갖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인물이었고 핵 공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역사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시바는 자민당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던 사람입니다. 일본 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기도 했고 식민 지배했던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최근에 나왔던 이시바 시게루의 그 저서인데요. 여기 보면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호의를 일본도 최대한 활용해서 윤 정권이 한국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일본 또한 가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좀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로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발언이라든지 점진적인 해결이라든지 혹은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나친 기대감을 보이기에는 아직 좀 많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이러한 발언들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인데 과연 이제 자민당을 대표하는 총재로서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로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표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 말이고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정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 어떠한 행동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어떠한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아직은 많이 기대하기에는 좀 섣부르다. 너무 높게 우리가 기대치를 높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 일본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죠. 이게 일본에서는 합법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역사 교과서나 독도 이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이시바가 물론 이겼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다카이치 굉장히 앞서 강성 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 성향의 다카이치가 받은 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당내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은 이시바가 과연 당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있을 그 중요한 선거 그리고 내년에 있을 참의원 선거 결과는 이시바 정권이 얼마나 강력한 그립을 잡고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많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시바 총리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어떤 부담감을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은 어떤 기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치를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안보 분야입니다.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좀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판 나토이고요. 그리고 전수방위 비핵 3원칙 재검토, 안보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일 지휘협정 개정, 핵공유 논쟁 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시바 그 신총리의 굉장히 오래된 지론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안보 뭐 일본에서는 이제 군사 오타쿠라는 표현도 있고 안보통이라고도 불리고 이 군사 안보의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관여를 하고 본인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제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본인의 지론하에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시아판 나토라고 해서 나토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고 그 안에 국가들을 하나하나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 존재하는 예를 들면 쿼드, 안저스, 그리고 뭐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러한 그 동맹이나 어떤 그 안보 협력체들을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 쿼드만 보더라도 안보 분야에 대해서 크게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전통 안보죠. 전통 안보 분야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미일 동맹이 우리가 물론 각각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개념으로 협력체를 만드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뭔가 바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혹은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핵공유라든지 전수방위, 비핵 삼원칙 재검토 이러한 내용들도 이시바의 굉장히 오래된 주장이고 지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아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하게 어떤 그립을 잡고 혹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을 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본인의 지론이었던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이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뭐 당장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정도의 급격한 진전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존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만큼 앞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건 뭐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본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 이시바 시게루 본인 자체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또 어떤 자극적인 발언이나 특히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자극적인 발언이나 혹은 우리가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막 던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여겨져서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기회의 어떤 창이 더 많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시바 시게루의 그 일본 내에서의 낮은 지지 기반들을 생각을 할 때 급진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는 차원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협력의 그 여지를 조금 더 넓히고 우리가 협력의 외연을 넓히면서 일본과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영상 브리프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